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마철루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인공섬 위에 지어진 초호화 호텔들, 지금 두바이를 보면 마치 미래 도시 같죠.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불과 75년 전만 해도 이곳엔 전기도 수도도 없었습니다. 포장도로 하나 없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난 두바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0년대 초반, 두바이는 인구 10,000명 남짓한 진주 채취 마을에 불과했어요. 남성 노예들이 페르시아만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진주를 캐냈죠. 장비라곤 자루 하나, 코를 막을 클립, 그리고 한쪽 다리에 묶은 돌덩이가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다 밑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산소 공급 장치도 없었고 많은 잠수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주의 가치는 그만큼 높았죠. 당시 유럽과 인도, 북미의 부유층 사이에서 진주는 최고급 보석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진주 산업은 호황을 누렸고 두바이 경제가 진주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잠수부, 선원, 장인, 무역상 등 진주 관련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치품을 사지 않았고 진주 수요는 급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천연 진주와 구별이 어려운 양식 진주까지 만들어냈죠. 가격은 절반 이하였고 결국 천연 진주 산업은 세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뼈아픈 경험은 두바이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죠. 다시는 한 산업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새로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통치자들은 두바이를 면세 항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세금과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조성해 상인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이었죠. 영국과의 관계도 큰 도움이 되어 무역이 더 안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 항구 도시들의 세금이 상승하자 많은 상인들이 두바이로 이주했습니다. 이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상인들은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하고 두바이는 무역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국제무역이 마비됐고 아부다비와의 국경 분쟁도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까지 두바이는 서구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현대 기술도 교육도 없었고 대부분 흙집이나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전기도 없어 밤이면 캄캄했고 물은 우물에서 길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바이를 완전히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전쟁 후 서구 국가들의 경제가 호황을 맞자 석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만 일대가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지질학자들과 탐사팀은 1950년부터 두바이 남쪽 사막에서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3년 동안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아부다비는 이미 석유를 대량 발견하고 부자가 되었는데 두바이는 빈손이었죠. 결국 영국 기업은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라시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추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무모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직감과 지질학자들의 의견을 믿었죠. 그리고 1966년 영국 회사가 떠난 지 3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안 15km 바다에서 드디어 석유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1969년 두바이는 첫 원유를 수출하며 현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2년 뒤 영국이 철수하면서 두바이는 아부다비 등과 함께 UAE를 결성했고 자치권도 얻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두바이는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어요. 1968 사이 두바이는 면적이 16배 증가했습니다. 사막에 건물들이 들어섰고 인구는 6만 명에서 27만 8천 명으로 급증했죠.
석유는 두바이 GDP의 58%를 차지하며 도시 발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셰이크 라시드는 알고 있었어요.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석유 의존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석유를 넘어서는 경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979년 그는 모두가 미쳤다고 말할 만큼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구는 23만 명에 불과했지만 그는 50년 뒤를 내다보고 도로, 항구,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고층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인공항구 제벨 알리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67개 선석을 갖춘 이 항구는 중동 물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두바이는 무역 물류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했죠. 이후 두바이는 알루미늄 제련소, 조선소, 7성급 부르즈 알 아랍까지 세웠습니다. 1983년 창립된 에미리트 항공은 두바이를 세계와 직접 연결하며 성장의 핵심축이 되었죠.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정책도 본격화됐습니다. 낮은 세금, 개방된 규제, 종교, 문화적 자유는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현재 두바이 인구의 89%가 외국인입니다. 무역, 금융, 건설, 관광 산업이 급성장했어요. 두바이는 세계적인 허브 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두바이는 1963년에야 노예제를 폐지했고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착취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강제 노동,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제인권단체들은 두바이를 비판하고 있고 개선 속도는 느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물 부족, 인구 구조 불균형 등 많은 문제가 남아있죠. 특히 담수화 시설 의존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인공섬들은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 더욱 취약합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석유 의존에서 벗어난 중동 최초의 도시가 되었고 지금 석유 비중은 5% 미만입니다. 관광, 무역, 금융이 새로운 엔진이 되었죠. 1950에서 1970년대의 과감한 투자는 대체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 후에도 두바이가 번영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89%가 시민권 없는 외국인이라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노동 환경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두바이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 세계 도시가 된 이 변화는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셰이크 라시드의 예언처럼 과연 두바이가 다시 낙타를 타는 시대로 돌아갈까요?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